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이 이슈인데요. 부동산 대책의 역효과, 아예 부동산 대책이 역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놓고 기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1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52% 뛰었다. 예를 들면 중위값이 6억이던 것이 9억 2천만 원으로 뛰었다는 것이죠. 중위값은 뭐 설명하기가 좀 복잡합니다만은 대략 중간치 값이라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경실련에서 조사를 했는데 중위값이 3억 원으로 상승을 했다. 최저임금이 역대급으로 올랐지만 집값 폭등으로 그 효과도 못 누리고 있다. 이 자체가 잘못된 분석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개해 나가면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마이너스 3%, 박근혜 정부 때는 29%. 이것도 1년차, 2년차에 경기가 자꾸 침체되니까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결과 이렇게 오르게 됐습니다. 이때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특히 고 노무현 대통령 비서했던 그분들도 저에게 뭐라 했냐면은 요즘 아파트 가가지고 누가 돈을 버냐. 권 선생 아파트 빨리 팔아요. 그리고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그 창신섬유의 광 회장님도 제가 충주의 시그니스 골프장에서 만났을 때 서울에 집 가진 놈들 망하게 할 거야. 앞으로 정책으로 두고 봐. 권 사장 빨리 팔아. 서울에 집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유재산을 어떻게 정부에서 그렇게 감나라 배추나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아니야, 우리는 지난 정부하고 달라. 두고 보라고 반드시 크게 느끼는 게 있을 거야. 두고 보라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것은 종부세를 걷어서 지방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지금 종부세가 중단되면 지방에서 거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는 재정 수입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주지 않으면은 아마 지방 자치가 거의 흔들릴 정도라고 합니다. 제 지인들도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도지사도 있고 시장도 있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 부동산 문제 자신 있어요. 이거 대통령께서 하신 말이거든요. 저는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신문에 나온 대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9년 11월에 국민과의 대화 시에 이렇게 밝히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를 했는데 지금까지 엊그제까지 21차례 부동산 내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는 33번 내놨습니다. 그래도 잡히지 않는 게 부동산입니다. 역사는 말입니다. 정부가 권력이 시장과 싸워서 이긴 예가 없습니다. 고대 왕정시대에도 권력이 시장과 싸우다 보면 나중에 권력이 송두리째로 날아갑니다. 처음에는 권력의 압제에 의해서 시장이 움츠러들지만은 그 움츠러드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떤 불만으로 변해서 농축되어 있다가 그 천하의 질서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아주 큰 사건으로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한나라 무제도 그렇게 강력한 영토를 넓히고 북방의 오랑캐, 자기들 말로는 오랑캐죠. 오랑캐를 소탕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크게 잘못한 게 시장을 정부에서 장악해 버린 겁니다. 자유스럽게 앉아서 마늘도 팔고 파도 팔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은 곡식도 팔고 또 여러 가지 거래를 하면서 차익을 남겨 먹었던 그 시장 상인들의 이익을 정부에서 다 뺏어가 버립니다. 다 뺏어갔기 때문에 빼앗긴 그 민심들이 나중에 한 군데 모여가지고 나라의 기반을 그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그러한 아주 큰 파워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마천이가 화식전에서 밝힌 내용이고 또 사기 130건 전편을 통해서 권력이 궤도를 이탈하면 반드시 또 다른 권력에 의해서 그 자리를 내주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정을 베풀어야 된다.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된다.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기 전체가 그겁니다. 우리 삶에 대한 역사에 대한 풀이가 바로 사마천이 사기고 그래서 사마천은 사기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그 억압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한 큰 임무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역사의 성인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사마천도 이 국민의 재산에 관해서 참 화식전에서 밝혔습니다. 제가 그것을 연구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기사를 보면은 아주 예리하게 잘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이렇게 나왔네요. 대통령의 장담이 무색하게 현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들 말로 박근혜입니까? 그들 말로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도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 중위값의 변화. 이명박 정권 때는 이제 마이너스 3%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12월 이때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세계가 금융 위기에, 정말 쇼킹한 경제 위기에 들어갔을 때인데도 우리는 마이너스 3% 대단히 선방한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초기에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3년차, 2년차 말부터 이렇게 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올랐느냐? 수요자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정부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들러리입니다. 그게 본체는 아니고요.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 3년 차에 이제 정부가 갑자기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대로 유지하다가 조금 올렸네요. 지금 이제 52% 오른 거죠. 이게 엄청나게. 경실련과 KB 주택가격 동향에서 이제 같이 조사를 한 거네요. 원래 KB 부동산에 가면 다 있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가구 소득별 서울 아파트 구매 소요 기간을 보니까 48년 걸려야 돼요. 이명박 정부 때는 상위 소득 가진 사람들은 7년 정도 걸렸다. 박근혜 정부 때는 35, 뭐 5, 6, 이 사실 이게 무의미한 겁니다. 왜 가격이 올랐을 때 천정부지로 솟았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월급 저축했을 때 몇 년 걸리느냐, 이게 참 무의미한 겁니다. 인간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각설하고 지금은 70인, 하위 소득은 72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위 소득도 10년 걸려야 된다. 이거 경실련과 통계청에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통계가 무의미합니다. 이런 데는 가치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점에서 찍어가지고 또 최하위 소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이 자체가 무의미하죠. 그래서 사마천의 화직제는 이러한데 착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실련에서는 23일 날 그 분석 발표했는데 기자회견까지 했네요. 현 정부 기간 동안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3억 올랐다. 3억 1,400만 올랐다. 52% 상승했다. 이렇게 합니다. 뭐 이거는 뭐 보셨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뭐 29%. 또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3%였다. 반면에 현 정부 3년간의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 상승률은 20%. 이명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높았다. 아니, 이때는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20%, 6%, 27이니까. 이건 전국이에요, 전국에. 그런데 유독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뛰었다는 얘기죠. 왜 서울만 뛰느냐? 서울만 뛰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통의 중심지, 물류의 중심지, 생산의 중심지, 사람의 중심지, 또 상징의 역사적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의 화식전에도 보면은 중국 최고의 부자 가문으로 메디치 가문보다 더 존경을 받는 도주공 가문은 그 도란 지역의 그 생산에 터전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사통팔달의 지역이고 전국으로 통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건 간단한 얘기입니다. 경북 영양 청송 지역의 아파트 그대로거든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냐 이미 땅값 그대로입니다. 값 안 올랐습니다. 그러나 서울은요. 천정부지로 올랐잖아요. 거기에 비교하면. 그러나 그걸 천정부지라고 비교하는 것도 잘못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그만한 가치의 희소성이 있었고 서울은. 저쪽은요. 가치의 희소성이 없잖아요. 기껏해야 동식물이 살고 사람들도 떠나오고 사람이 있어야 소도 키우는데 사람이 떠나니까 소도 없잖아요. 요즘 시골 가도요. 산에서 이게 그 방울 떨렁떨렁 하면서 풀 뜯어먹는 소는 한 마리도 볼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유자들의 불로소득이 빠르게 불어났다. 이렇게 경실련에서. 이 불로소득이라고 보면 안 돼요. 기회소득입니다. 그럼 과거에 이때는 그럼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3% 뒤로 거꾸로 내려갔던 이명박 정부 때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정부에서 보전해 줬나요? 안 해줬잖아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럼 이때는 불로손실입니까? 아니죠. 불로소득이라는 이 자체가
경제학적으로는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정서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불로소득이 아니고 기회소득이죠.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올라주니까 기회소득이 생긴 거죠. 이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땀 한 방울 들이지 않았다. 사실은 여기에 집 가진 사람들도 땀보다 더한 피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정말 뼈 빠지게 먹을 거 안 먹고 아이들 아이스크림도 안 사주고 말입니다. 저도 애들 아이스크림 사달라는 거 혼내준 적이 있거든요. 건강이 나쁘다고요. 사실 건강이 나쁜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만이 이유겠습니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애한테 야 이거 아이스크림 모아가지고 너 집 사줄게. 이렇게 이제 허황된 소리 못하니까 이놈하고 야단친 적이 있는데 지금 정말 30이 넘어서 아이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슴 아픈 게 참 많아요. 그 맛있는 거 사달라는 거 말입니다. 안 사주고. 제 딸은 제가 하도 안 사주니까 제 허벅지를 깨물었어요. 갑자기 옛날 얘기하니까 가슴이 찡하네요. 저도 공직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공직자는요. 구급공무원 같으면 구급공무원 초임 초봉 받아가지고 쓰는 돈, 그 돈 이상 평생 동안 못 씁니다. 여러 가지 들어갈 비용은 많죠. 또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해야죠. 봉급은 올라가는데 요즘 뭐 공무원 최고다, 최고다. 제가 보기엔 최고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공무원 최고 아니었거든요. 일반 중소기업 들어가도 공무원보다 월급을 3배 내지 5배까지 받았습니다. 평균요. 그리고 그때는 뭐 급행료의 시대니까 정말 돈이요. 정상적인 돈보다가 뒤에서 돌아다니는 돈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운전면허 시험 합격할 때 말입니다. 가지도 않고 합격한 거 아시잖아요. 3만 원 주면 다 했거든요. 3만 원 주면요. 그게 수십만, 수백만 명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지금 저보다 선배들한테 지금 얘기하면 나도 그때 그랬어. 3만 원 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렇게 돌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돌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그게 불로소득이죠. 그거는 기회소득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 서울의 아파트가 160만 채랍니다. 이게 이제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건데요. 이에 따르면 전체 불로소득은 493조 원에 달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155조 원. 여기에 비해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이 가격만 비교해서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실패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참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그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정책에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심이 있어요. 어떤 상태로 어떤 사회로 지향하려는가 하는 그것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핵심들만 아니까요. 이명박 정부 때는 불로소득이 오히려 35조 원 감소했다. 그럼 이때 보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전해줬나요? 보전 못 해주잖아요. 이런 비교가 단순한 비교에 그쳐야 됩니다. 자, 서울 아파트가 폭등이 사상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갉아먹었다. 여러분, 최저임금 인상한 게 서울 아파트 사라고 최저임금 인상해줬나요?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정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을 이렇게 실행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굉장히 많이 올려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아파트값 상승하는 겁니다. 왜? 임금이 오르니까 마중돈이나 아니면 디딤돌이 되는 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출 받거나 전세기관에서 집을 사는데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최저임금 올렸다고 해서 그럼 최저임금 오른 인상을 받는 사람들이 그럼 집도 사지 말고 땅도 사지 말고 아무것도 사지 말고 그 돈만 먹고 쓰고 살아라. 이건 아니잖아요. 자,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경우에 현 정부 초기에 37년 동안 모으면 됐는데 현재는 43년으로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38년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박근혜 정부 때도 38년에서 37년으로 감소했다. 이거는 비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수치에는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파트 구매 여력의 양극화도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말 현재 가처분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 상위 20%죠. 5분위 가구가 소득을 모아 서울 아파트를 사는데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 하위 20%는 72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3년 이후에는 각각 6년과 35년,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7년과 41년이 소요됐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늘어났다. 이렇게 합니다. 경실련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한 건 현 정부가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집값은 되레 상승했다.
상승하니까 대책이 나온 거죠. 또 대책이 나오니까 덩달아 또 상승한 거고요.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이라고 있네요. 용산 미니 신도시 개발 이런 거 이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곧바로 21번째 부동산 안전화 대책으로 완전히 또 눌러버리고, 그래서 서울 시민이 봉인가 가만히 있는데 집값을 올려놓고 곧바로 집값을 잡는다고 이해하니 어렵다. 사실 이 집값을 올리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대한 음모론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깊은 얘기니까 제가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집값을 바로 올려놓고 곧바로 잡는다. 이거 뭐야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약 주고 병 주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정책 책임자들이 잘못된 정책을 내놓은 탓에 역효과가 났다. 잘못된 정책이 역효과로 이어졌다. 장기 로드맵이 없이 근시안적으로 땜질식 대책을 남발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똑같이 요 얘기 나왔습니다. 똑같이 요 얘기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장관의 사임을 요구했다. 서울내 대규모 개발 계획의 중단과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거는 상당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서울을 너무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면 가꿀수록 사람들은 더 몰려듭니다. 여러분, 세종특별시도 처음에 미분양되었잖아요. 오랫동안 미분양되었어요. 그런데 연기군, 대전군, 그 다음에 저 밑에 공주, 이런데, 대전시죠. 공주, 이런데 이제 주민들이 생각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세종시의 집값이 폭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건 말입니다. 제가 이제 신문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은 서울 아파트 값이 52% 뛰었는데 6억짜리가, 그러니까 6억짜리가 9억 됐다는 말은 서울 시내 강남 강북을 제외하고 10억 안 가는 아파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홍제동 불광동에 4억 샀거든요. 불광동에 대우 아파트 얼마나 잘 지었나요? 그거 45평짜리가 그때 5억에 막 권했어요. 사라고. 그런데 그때 삽니까? 안 사죠. 안 사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또 사지를 않는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 이걸 제가 연구한 고전에서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께 답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빈부의 도리는, 가난해지고 부자가 되는 도리는 누가 뺏거나 주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누가 뺏거나 주는 것이 아니고, 교자, 정교한 자, 사리에 밝은 자, 세상의 흐름을 잘 살피는 자는 언제나 여유있게 사는 것이고, 부자로 사는 것이고, 졸자, 세상 이치, 세상 변화에 궁색하게 꽉 막힌 사람은 항상 부족하게 사는 수밖에 없어. 결국은 빈과 부라는 극과 극의 이 상황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선택에 따른 결과인데,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상극즉 반천. 가격이 오르는 것이, 귀한 것이 풍비되는 현상이 극에 달하면은 반드시 천하게 내려오고, 극에 달하면 반드시 천하게 내려오고, 천하극즉, 천하게 내려온 것은 반드시 다시 오르는 법이야. 이게 이제 3,000년을 관찰한 이제 결과값입니다. 결과값. 3,000년을 관찰한 결과값이죠. 그러면 상황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죠. 뭐냐면은, 여기서는 출이라는 것은 이제 내보낸다는 뜻인데, 판다는 뜻입니다. 귀한 상태에서는 팔아야 돼. 어떻게? 똥분자거든요. 대변, 소변, 똥분자, 분토. 그러니까 흙먼지, 똥먼지가 내 손에 묻은 똥먼지를 털어버리듯이 그렇게 빨리 털어서 팔아야 되는 거야.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그리고 내려갔을 때는 취해야 돼. 취해야 돼. 어떻게? 주옥. 아주 값비싼 옥구슬을 손에 넣듯이, 싼 값에 옥구슬을 넣듯이 사야 되는 거야.
여기에 이제 여러분 기사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불로소득이라는 게 아무도 사지 않을 때, 아무도 세상을 돌아보지 않을 때, 이때 과감하게 샀던 사람들이 세상이 변하여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때 팔아서 이제 소득을 챙기는 것이죠. 이거는 기회소득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을 때 리스크를 안고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가격이 올랐을 때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부적인 감각으로 이런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천부적인 감각, 쉽게 얘기하면 강남의 복부인 있잖아요. 강남의 복부인들, 과거에. 지금도 있지만은요. 이 복부인들은 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감각이 있어요. 압니다. 아, 이때는 살 때구나. 이때는 알 때구나. 옛날 강남 복부인들 자기 이름자도 겨우 못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서울대학교 출신들을 비서로 고용하고 다닙니다. 또 자기 집에 어떤 그 집사도 맡깁니다. 천부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천부적인 감각은 사람의 어떤 타고난 그 어떤 그 무엇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들은 천부적인 능력을 타고나지 못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지식을 알고 지식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천부적인 사람은 배팅을 잘해요. 잘 내지릅니다. 그러나 지식을 하는 사람은 늘 조마조마해요. 제가 그런 형이거든요. 저는 지식은 아는데 배팅하는 것은 제 아내보다 훨씬 더 느립니다. 제 아내가 배팅을 훨씬 더 잘합니다. 자, 기와 천은 반복이 된다. 기와 천은 반복이 돼. 그럼 어떻게 반복이 돼? 어떻게? 그냥 그 저작거리 얘기로, 그럼 미친 사람 늘 뛰듯이 막 펄떡펄떡 뛰다가 막 내려오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그 일정 주기로 변하는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정 주기로 변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일정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고향에 갔다 왔는데, 가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차를 한잔 하는데, 이 친구가 서울 아파트 값은 항상 올랐지? 그 시골 말로 뒤로 빠꾸 한 적은 한 번도 없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제가 주말에 올라오면서, 아, 이것을 꼭 유튜브나 아니면 제가 그 페이스북 방송으로 하는데 꼭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은 각오를 하고 올라왔는데, 마침 이제 어제 신문에 보니까, 오늘 신문이죠. 이게 신문에 났네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귀천의 반복, 이 주기는 일정해요. 그러니까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또 내리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냐, 이거 얼마냐? 도대체 이게 얼마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일정하다는 거냐? 이게 4년입니다, 4년.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대략 4년입니다. 오르는 거 4년, 내리는 거 4년입니다. 4년. 그럼 이게 8년이잖아요, 8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잘 관찰하면 지금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가격은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6억짜리가 10억이 다 된 아파트가 앞으로 10억을 더 올려주면 여러분들에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더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돈 10억을 들고 서울에 아파트 살려고 달려들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또 어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 충격 때문에 경제는 반드시 뒤로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인간의 욕망과 전혀 다르게, 어쩌면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그 파국적인 상황이기도 하죠. 귀천은 반복됩니다. 4년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학자들도 밝혀낸 이론이고, 우리나라 국토연구소에서도 밝혀낸 이론입니다. 반드시 반복됩니다. 이것을 고전 용어로, 제가 강의하는 용어로 시변이라고 합니다. 시변. 변할 변, 시변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기로 변한다. 이것은 일정한 주기로 변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시그널이다. 다만 심리가 문제이다 이거야. 사람은 꼭 거꾸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가지고 있던 것도 팔고 싶고, 이때는 빚을 내서라도 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심리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 심리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샀다가 내리면 왕창 망하고, 또 이때 팔았다가 오르면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이런 겁니다. 심리가 문제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니엘 캐네먼 박사는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인데 이것을 연구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20대, 30대 구매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20대, 30대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많아가지고 이 집을 살려고 덤볐겠습니까? 유산이 많을 것 같으면 집 살려고 덤비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도 여유있게 삽니다. 그러나 이 구매 뒤에 보면은 빚이라는 게 있습니다. 빚. 대출. 제로금리 시대의 대출. 여러분, 이거 마약이고 독약입니다. 여기에 취하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제가 과거에도 제가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이고, 사지 말지 하니까 아닙니다. 사놓고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니까 아이들 우유값을 못 준대. 학원 가던 걸, 초등학생인데 학원 가던 걸 다 끊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팔더라고요. 그게 요즘 그 유명한 동작지구입니다. 동작구의 한강변에 명수대 아파트 뒤쪽에 있는 거기 재개발, 그쪽 일대입니다. 그래서 만약 빚을 안고 사셨다면은 저는 참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3,000년 동안 부자들을 분석해 봤는데 존경받는 부자의 특징이 3가지가 있더라 이거야. 첫 번째, 변화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 하늘이 기회를 주셨구나, 팝니다. 하늘이 기회를 주셨구나, 삽니다. 이때 팔면은요, 사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들에게 기회가 가는 거죠. 이때 사면요, 못 팔아서 안달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좀 약간 좀 언밸런스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변화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 변화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면 또 감사하는 겁니다. 부자. 변화에 감사되고 그 변화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2개에 감사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와 같이 선택하지 않고 나와 반대로 선택해서 부자가 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시장에 아예 참여하지도 못한 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 사람들은 재물을 사회에 아주 크게 희사를 합니다. 째째하게 쌀 몇 말 내놓는 게 아니고 아예 통 크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주에 우리 최부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년에 쌀 3만석을 지면은 만석은 자기 집으로 드러내놓고 또 만석은 이웃에게 이렇게 주고 또 만석은 찾아오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때 정말 가난했잖아요. 그 시절에 가난해서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을 보면은 유리글씩 하다 어디 가서 동양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돌아다니다가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돌아다니다가 골아 죽어도 누구 하나 그것을 거두어 주지 않는 거야. 여러분, 죽은 시체에서 구더기 쓸고 똥파리 벌벌 하는데 그걸 누가 가서 치워주겠습니까? 혹시 가서 또 역병이나 들까봐. 그래서 산천에 죽어 자빠진 백성들이 수도 없어도 관아에서도 손을 한 번 써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참극인 상황이었더라. 이러한 상황에서 경주 최부자 같은 경우에는 주변 백리 안에 정말 밥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아주 철저한 어떤 소명의식, 사회를 위한 헌신과 사회를 위한 어떤 봉사의식으로 300년 동안 부자 가문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하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건요, 모든 경우의 수가 결합이 되어서 나타나는 게 이 10여 년입니다. 여기는 정부의 개입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독점 재벌의 어떤 만행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의 어떤 게임이, 요즘 동학게임이 유명하더라고요. 게임이 수요자들이 세상을 잘못 읽고 빚을 내서 형제, 자매, 처제, 정말 형부동까지 가지고 여기 끌고 들어와서 왕창 망한 사람도 있겠고, 또 잘못 권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잘못 들은 경우도 있겠고, 또 전쟁의 경우도 있겠고, 또 아니면 외국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우리나라 같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산업 현장이 마비되는데도 부동산이 오른다는 것은 이게 참 희귀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되고 융합되고 한 군데로 녹아 들어와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가격의 변화입니다. 가격의 변화. 이것이 10연입니다. 10연.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저에게
좀 이래 후원이 아니고 성원을 해 주신다면은 제가 이 이론을 밝히려고 사실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 그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뭐 한두 가지 딱 해가지고 팡팡 뛰는 거, 통장으로 팍팍 꽂혀 들어오는 거, 그런 거나 가르쳐 주지.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보면 제가 아까 유튜브 보니까 3000% 예상되는 거 주식 있다 하대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너나 3000% 수익 올리고, 니네 아버지나 3000% 수익 올리면 돼요. 왜 자꾸 남들에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삼성, 지금 삼성이 얼마나 위기인데 삼성 반도체 쭉 하면서 300% 수익. 삼성 위기입니다, 지금요. 삼성 회장이 툭 하면 구치소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게 위기지 뭡니까? 여러분들은 밤에 잠을 1시간, 2시간만 설쳐도 그 다음날 몽롱한데, 기업에 전념해야 될 기업의 그 CEO가 지금 뭐 부회장입니다만 공식 명칭은, 아니 감옥 가가지고 2달, 3달 있다 나오면 그 사람이 경영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저는 요즘에 잠을 설쳐 보니까 며칠 전에 그 카드 받은 것도 어디 놔둔지 몰라가지고 오늘 계속 헤매다가 겨우 찾았습니다. 저는 안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받았더라고요. 요즘 잠을 좀 설칠 때면은 그 돈 들어있는 카드 받아놓고도 어디다 놔둔지도 모릅니다. 그 누가 주워가서 써버려도 그만인 그런 카드입니다. 하여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조금만 성원을 해주신다면 제가 이 10연의 원리를 잘 설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노력이 부족하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할 뿐이죠.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제 친구같이 서울의 아파트 값은 뒤로 빠꾸 하지 않고 맨날 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내려올 때도 있었고 올라갈 때도 있었고 내려올 때도 있었고 올라갈 때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그 가격을 찍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막천이 전 화식전의 그 원리를 살펴보면 세상이 독재로 가든 뭐 왕정으로 가든 봉건 체제로 가든 공산주의로 가든 사회주의로 가든 이 10에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가격 폭등이 없습니까? 거기 사회주의잖아요. 북한의 가격 폭등이 없습니까? 중국의 가격 폭등이 없습니까? 지금 중국 베이징에요. 아파트 한 채를 사면요, 중국 천하에서 전부 부러워합니다. 제 선배 아들도 중국에서 의사를 할 때 아파트를 자꾸 사라 해서 하도 권해서 뭐 35평짜리는 안 사고 그 최면상 24평짜리를 샀더니만은 처갓집은 저 위에 그 북쪽이랍니다. 저 동북 삼성 쪽에 처가가 있는데 동네 사람들의 모임에 늘 얘기한답니다. 우리 사위는 북경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서울의 강남의 대치동 아파트보다 북경 아파트가 더 의미가 있고 상징이 더 큽니다. 거기 공산주의 사회인데 왜 가격에 높낮이가 있겠습니까? 정말 공산주의 사회면 북경의 땅 한 평이나 저기 신장 미구르의 땅 한 평이나 가치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요, 늘 이 가격이란 것이 변하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여기를 선택하면은 반드시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그 화식전의 의미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